배터리 연결할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충주 고구려 천문과학관입니다. 600년 만에 나타난 가장 긴 부분 월식.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부분 월식 현장을 생중계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늘에는 옅은 구름이 껴있고 그렇게 썩 관측 환경은 좋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제 주변에 있는 그 모습들을 한번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지금 주변을 갖다 한번 스케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노트북으로, 제가 지금 화면을 잠깐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스마트폰으로 주변을 한번 스케치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천문대 관측실이거든요. 지금 해가 진 서쪽인데 여전히 구름이 얇게 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쭉 둘러보면 자, 아직 하늘이 어두워지지 않고, 좀 전에, 해가 졌고, 달은 서울 기준으로 해서, 5시 19분, 5시 이미 다 16분에 떴고, 이곳 충주도 다 13분에 떴는데요. 아직은, 이 산등성 위로 올라올 시간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화면, 이 나무 바로 옆으로 뒤에 보이는 산의 골짜기 사이로 달이 떠오를 겁니다. 주변이 어두워지지 않았고 그리고 옅은 구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로 봐서는 한 5시 한 3, 40분 정도에 달이 올라올 것 같긴 한데요. 근데 그때는 잘 보이진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머리 위쪽의 하늘은 그래도 꽤 푸른 기운이 많이 보입니다. 따라서 일단 7시 전후로 해가지고는 이 부분 월식이 진행되는 과정에 달의 모습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준비한 장비로는 이렇게 16인치 망원경과 그리고 11인치 망원경 등을 통해 가지고 관측 동안에 목성과 토성, 금성의 모습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하늘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제 얼굴 보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이 기다리는 동안 오늘 월식에 대해서 제가 준비한 PPT를 보면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준비한 PPT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보여드리는 것은 이 600년 만에 나타난 가장 긴 월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 방송은 YTN과 충주고려 천문과학관 유튜브를 통해서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한 사항들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답변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현재 YTN 쪽에서는 2,300명 이상이 시청을 하고 계시고 저희 쪽에서도 한 100명 가까운 분들이 시청을 하고 계십니다. 현재 일기예보상으로는 하늘이 맑다라고 나왔지만 얕은 연무가 껴 있어가지고 썩 상황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준비한 PPT 화면을 보면서 이 달이 보일 때까지 여러분들에게 이 상황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곳은 충주 고구려 천문과학관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이 월식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월식은 서울 기준으로 5시 16분에 달이 뜨면서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원래 4시 18분 정도부터 월식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6시 3분 정도가 되면 이 완전하게 달이 97.4%가 가려져서 거의 개기 월식과 비슷한 정도의 월식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7시 47분에 부분 월식이 종료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화면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 일어날 월식에 대해서 제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5시 16분에 월식된 달이 거의 초승달 모양으로 뜨게 됩니다. 뜨게 되면서 점점 더 작아지다가 6시 가까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붉은기가 된 둥근 모양의 달이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6시 3분이 좀 지나서 점점 다시 또 달이 커지면서 붉은기가 사라지고 그리고 7시 47분까지 월식이 진행되게 되겠습니다. 자, 이 월식 600년 만에 가장 긴 부분 월식이라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앞부분에 1시간 정도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긴 월식으로 보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6시 3분경에 가장 달이 많이 가려질 때의 모습입니다. 달의 지름의 97.4%가 가려지기 때문에 거의 개기 월식과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런 상태의 달을 오늘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이제 문제는 지금 서쪽 하늘에 여전히 구름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구름 상태에서 과연 어디서부터 달이 보일 것인가 좀 걱정은 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다음 화면을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오늘 저녁에 원래 하늘이 맑다면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 해가 지고 나면서부터 동쪽 하늘에 거의 같은 시간에 달이 뜹니다. 그리고 남쪽 하늘부터 목성, 토성, 금성이 굉장히 밝게 빛나죠. 자, 이런 모습의 하늘을 기대하고 여러분들과 같이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평소에 안 보이던 그런 미세먼지나 짙은 연무가 우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자, 지금 이 상태에서 지금 보시다 보면 뭔가가 갑자기 금성 옆으로 지나가는 걸 혹시 보셨나요? 자, 시뮬레이션상에서 금성 옆으로 뭔가 빠르게 지나가는 게 있습니다. 과연 이게 뭘까요? 자, 이게 바로 이겁니다. 자, 다시 여기를 좀 더 천천히 보여드리면 자, 뭔가가 6시 40분경에 남서쪽 하늘에서 나타납니다. 거의 금성과 비슷한 정도의 밝기까지 밝아지면서 서서히 위로 올라가고 그러면서 자, 6시 47분까지 머리 위쪽을 지나가지고 저 북쪽 하늘에 있는 카시오페이아 쪽으로 지나가는 이 아주 밝은 별, 움직이는 별, 이 별이 바로 뭘까요? 자, 이 별, 자, 이걸 갖다가 서울에서 전에 찍었던 사진으로 한번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자, 보여드리면 넘어갔네요. 이 모습입니다. 자, 뭔가가 아파트의 윗부분으로 서서히 움직여가는 밝은 별이 있습니다. 자, 지금 사진 속에서는 별로 밝아 보이지 않지만 일반 1등성보다도 100배나 밝은 그런 움직이는 별입니다. 자, 우리가 밤하늘에 볼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밝은 것이 달이고 달 다음으로 밝은 것이 금성이거든요. 금성만큼 밝은 별이 하늘에서 서서히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자, 이 움직여가는 별, 이 별이 무엇일까요? 바로 국제우주정거장입니다. 자, 오늘 날씨만 맑다면, 자, 오늘은 월식도 보고, 금성도 보고, 목성도 보고, 토성도 보고, 그리고 밤하늘을 가장 밝게 움직이는 인공별, 국제우주정거장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국제우주정거장. 자, 이 국제우주정거장이 서울 기준으로 6시 40분경부터 서쪽 하늘에 나타납니다. 남서쪽 하늘 금성 옆을 지나서 서서히 머리 위까지 올라가면서 카시오페이아 쪽으로 지나가거든요. 이 국제우주정거장은 1시간 반에 한 번씩 지구를 돕니다. 자, 오늘 우리나라 시간으로 6시 40분부터 47분까지 서울 약간 남쪽의 경기도 지방을 지나서 서쪽에서부터 이렇게 북동쪽으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하늘을 잘 안 보시는 분들, 이런 국제우주정거장이 이렇게 밝게 움직이면 UFO가 나타났다, 이렇게 착각하실 수 있거든요. 오늘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밤하늘에서 움직이는 별은 인공위성입니다. 물론 깜빡깜빡거리면 그것은 비행기고요. 자, 국제우주정거장이 오늘 6시 40분부터 47분까지 지금 옅은 구름이 있지만 이 정도 구름 속에서는 충분히 머리 위쯤 올라가면 보일 것 같습니다. 근데 보이는 시간이 몇 분 안 되기 때문에 꼭 이 시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서울에서는 자, 남서쪽 하늘에서부터 금성이 보이면 금성 옆을 치고 올라가 가지고 한 6분 정도에 걸쳐서 머리 위서부터
북서쪽 하늘로 이제 북동쪽 하늘로 움직이게 되겠고요. 자, 충주에서 보면 충주에서는 서울하고 사이기 때문에 조금 더 북쪽으로 국제우주정거장이 움직이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역시 시간은 거의 같습니다. 2, 3초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래서 충주보다 남쪽에 계신 분들도 거의 비슷한 시간이에요. 거의 비슷한 시간으로 자, 조금 더 궤도가 북쪽으로 치우칠 뿐입니다. 그래서 6시 40분부터 46분 정도까지 하늘을 보고 있으면 어디 있더라도 서울의 명동 한복판에서도 충분히 볼 수 있는 그런 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월식뿐만이 아니라 꼭 한번은 이 국제우주정거장 움직이는 별 꼭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제가 한번 다시 시뮬레이션 된 걸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건 사진을 찍은 거거든요. 서울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자, 남서쪽 하늘에서부터 서서히 올라와 가지고 머리 위까지 지나서 북동쪽 하늘 카시오페이아 쪽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자, 하늘에서는 거의 달을 제외하고 가장 밝게 움직이는 그런 별이 되겠습니다. 인공위성은 정지해 있지 못합니다. 지구의 중력 때문에 인공위성은 계속 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늘에서 움직이는 별을 보시면 그러면 그것이 인공위성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중에 가장 밝은 것이 국제우주정거장인데 각도나 거리에 따라서 밝기가 많이 다릅니다. 오늘이 가장 밝게 보이는 날이에요. 오늘은 국제우주정거장이 금성만큼 밝게 보이는 그런 날입니다. 자, 보시고요. 자, 그리고 오늘 저녁 하늘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자, 이것이 6시경, 잠시 후 6시경의 하늘인데요. 자, 6시경의 하늘인데 이쪽 동쪽에서 달이 뜨고 서쪽에서는 밝은 금성이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쪽 하늘 위로는 제일 밝은 것이 목성입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토성이 1등성 정도의 밝기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직은 해가 지고 얼마 안 됐죠. 자, 해가 지고 해가 서울 기준으로 5시 한 19분, 그러니까 19분 정도에 졌기 때문에 한 30분 정도는 하늘이 좀 환합니다. 이 정도 환한 상태에서 만약에 구름이 없다면 볼 수 있는 것 정도는 달 정도는 보일 수가 있고, 그리고 금성 정도는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옅은 구름이 지평선 근처에 많기 때문에 현재는 달도 보이지 않고, 그리고 이 금성도 현재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네? 금성이 보여요? 자, 지금 금성이 보입니다. 자, 그럼 저희가 망원경으로 한번 4번 카메라를 갖다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금성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 금성이 보입니다. 자, 하늘에서 자, 지금 보이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금성이 보이고 있어요. 자, 지금 옅은 쪽으로 금성이 보이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금성이 자, 지금 옅은 구름을 뚫고 금성이 보입니다. 눈으로는 거의 잘 안 보이는데 눈으로도 살짝 보이네요. 자, 그래서 금성이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 서울에 계신 어디 계신 분들 남서쪽 하늘 위에 밝게 보이는 게 금성이고요. 금성은 대기가 짙어가지고 표면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볼록 거의 이 초승달이나 반달처럼 보이죠. 지금 반달 모양의 금성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건 맨눈으로 충분히 볼 수 있고, 저희가 하늘에서 자, 지금 금성이 보이고 있는데요. 눈으로는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눈으로도 보입니다. 충분히 보일 수 있고, 자, 이것을 망원경으로 당겨보면 이렇게 예쁜 초승달 모양의 금성이 보입니다. 현재 금성이 남서쪽 하늘에 떠 있습니다. 자, 앞으로 한 1시간 반 정도까지는 충분히 금성을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자, 다시 화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화면 속에서, 자, 지금 이 화면 속에서 오른쪽에 보이는, 자, 오늘 달이 떴다라고 한다면 달 다음으로 보이는 것이 금성이에요. 그리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국제우주정거장이 금성의 오른쪽을 지나서 올라갈 겁니다. 자, 지금 밖에 나와 계신 분들, 자, 금성을 한번 쳐다보세요. 자, 금성은 이 정도 밝기면 서울의 명동 한복판에서 충분히 보입니다. 금성의 밝기는 약 마이너스 4등급 정도. 자, 1등성보다도 5등급 정도가 더 밝아요. 그 정도면 100배쯤 밝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밤하늘에서 자, 1등성이라고 불리는 별보다도 100배 정도 밝은 금성이 지금 옅은 구름을 뚫고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금성의 모습을 다시 한번 망원경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망원경으로 보시면 금성은 달처럼 보여요. 이건 달이 아니라 금성입니다. 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대기가 없기 때문에
표면의 크레이터라든가 표면의 모습을 잘 볼 수 있지만 금성 같은 경우에는 대기가 지구의 거의 한 100배쯤 됩니다. 짙은 이산화탄소의 대기층으로 인해서 표면의 모습은 볼 수 없지만 그래도 찌그러진 모습이 거의 아주 예쁘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금성은 지구처럼 달처럼 동그랗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태양을 돌면서 동그랗게 보이는 위치가 바로 지구를 기준으로 태양의 정반대편에 가야 되기 때문에 금성은 항상 이렇게 찌그러진 모습으로 보이고요. 태양의 반대편에서 앞으로 나올 때나 태양의 반대편으로 접근할 때 그 무렵에는 거의 원에 가까운 모습으로 보이고 지구에 가까워지면서 점점 지름은 커지고 그리고 점점 얇아집니다. 자, 지금 금성이 해가 진 서쪽에 굉장히 높이 떠 있습니다. 금성의 모습을 현재 망원경으로 보여드리고 있고요. 자, 김성은 육안으로 보일 때는 작은 별로 보이지만 이것을 망원경으로 당기면 이렇게 옅은 구름 속에서도 초승달 모양으로 보여드립니다. 자, 지금 이 금성은 육안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저희가 월식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아직 이 달이 이 산등성이 위로 올라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일단은 먼저 금성부터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그렇게 아쉬워하지 마시고 조금 더 기다려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금성을 보여드렸고요. 자, 금성을 보고 있는 동안에 다시 그러면 또 화면으로 돌아가서 오늘 또 하늘을 볼 수 있는 하늘에 대한 설명을 좀 다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보고 있는 금성 바로 오른쪽으로 이 국제우주정거장이 지금 금성 정도의 밝기를 가지고 올라갑니다. 지평선 근처에서는 조금 덜 밝지만 점점 위로 올라가면서 금성 정도의 밝기가 될 거거든요. 그 시간은 6시 40분부터 6시 46분 정도까지입니다. 6시 40분부터 46분까지거든요. 자, 지금 하늘에 또 목성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목성. 자, 목성이 보이거든요. 자, 지금 목성을 저희가 망원경으로 잡았습니다. 역시 아직 하늘이 완전히 어두워지지도 않고 그리고 약간의 연무가 있기 때문에 목성이 지금 희미하게 보이고 있지만 자, 이 목성의 위치는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자, 금성의 왼쪽입니다. 손을 뻗었을 때 금성에서부터 왼쪽으로 한 뼘 반 정도 되는 위치예요. 자, 그래픽으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자, 금성에서 왼쪽으로 한 뼘 반 정도, 팔을 뻗었을 때 한 뼘 반 정도 되는 곳에 밝게 빛나는 별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목성이거든요. 다시 한번 목성을 보여드릴게요. 자, 목성 같은 경우에는 지름이 지구의 한 10배 가까이 됩니다. 가스로 이루어진 행성이죠. 줄무늬가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 자, 지금 하늘 상태가 완전히 썩 좋은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그래도 꽤 선명하게 목성이 보이고 있거든요. 조금 더 밝게 해주실 수 있나요? 화면을. 자, 조금 더 밝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현재 목성이 나타났습니다. 자, 하늘에서 지금 상태가 좀 더 어두워지면 월식은 충분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이 정도 하늘이면. 근데 지금 아직은 북서쪽 하늘에 이 옅은 구름이 있어가지고 정확히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현재 하늘에 금성과 목성이 떴습니다. 금성이 보이고 목성이 보이니까 금성과 목성이 보이니까 잠시 후에 달과 토성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자, 목성 너무 밝아요. 그거는 너무 밝습니다. 조금 됐습니다. 이 정도. 네, 좋습니다. 자, 금성의 줄무늬가 아주 선명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동영상으로 보여드린 거기 때문에 사진만큼 예쁘게 나오진 않지만 저희가 이 찍은 사진들을 한번 보여드리면 자, 이런 형태로 지금 제가 화면을 보여주세요. 자, 지금 이런 형태로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자, 사진을 잘 하시는 분들, 이 사진을 가지고 좀 더 선명하게 이 후작업을 하면 이렇게까지 보입니다. 자, 이것이 저희 충주고구려 천문과학관 주차장에서 이 조영원 선생님이 찍은 사진을 갖다가 후처리하셔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 자, 이 정도의 목성이 지금 하늘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목성을 보겠습니다. 이 정도는 안 보이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줄무늬가 선명하게 보입니다. 자, 그런데 잘 보세요. 하늘에 보이는 목성과 금성. 지금 두 개가 보이고 있는데 목성과 금성은 반짝반짝 이렇게 빛나진 않습니다. 자, 반짝반짝 빛나진 않습니다. 지금 질문 올려주신 분 중에 오늘 밤에 계속 금성이 보이나요? 자, 금성은 지금 보이다가 서쪽에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알다시피 북극성을 중심으로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씩 돕니다.
그러다 보니까 1시간에 한 15도씩 움직이죠. 지금 현재 시간이 5시 40분입니다. 5시 40분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대략 한 1시간 반 가까운 정도는 금성이 보일 겁니다. 하지만 7시 반이 넘어가면 금성은 지고 보이지 않을 겁니다. 자, 지금 여기 이 충주 하늘에서는 현재 하늘에서 옅은 구름을 뚫고서 금성과 목성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은 저희가 직접 망원경으로 잡은 목성의 모습을 라이브로 보내드리고 있는 거예요. 사진이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흔들리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토성도 한번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 아직은 토성의 모습이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토성이 보이면 또 한번 여러분들에게 토성의 모습을 보여드리겠는데요. 지금 이 동쪽 하늘에 달이 이제 서서히 보일 시간은 됐는데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제가 다시 한번 이 현재 상황을 좀 더 제가 직접 찍어가지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 하늘 상황에 대해서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 지금 보여드리는 이 나무 뒤에 살짝 파여진 골짜기 쪽으로 이 달이 보일 거거든요. 근데 아직은 달이 올라오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달이 보일 거고요. 자, 지금 이쪽에 보면 지금 이 화면상에서는 지금 여기 보이죠? 작게 보이는 것이 보이는데 이 보이는 부분이 바로 금성입니다. 금성이 보이는데 금성이 보이는 쪽이 옅은 구름이 껴 있습니다. 옅은 구름을 뜯고서 금성이 좀 보이고 있고요. 자, 그리고 위쪽으로 목성이 살짝 보입니다. 목성이 살짝 보이는데 지금 화면 속에서 여러분들이 목성을 확인하기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현재 이 달이 올라올 시간이 거의 되고 있는데 아직 주위는 좀 밝습니다. 주위는 좀 밝고 현재 하늘에서는 목성과 토성이 보이고 목성과 금성이 보이고 다른 천체들은 아직 보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금성의 밝기는 마이너스 4등급, 목성의 밝기는 마이너스 2등급 정도입니다. 그래서 금성과 목성 정도는 충분히 보이고 있지만 토성 같은 경우에는 1등급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토성의 모습은 아직은 보이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토성을 보려면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계속적으로 PPT를 좀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중간중간에 목성과 토성의 모습을 목성과 금성, 그리고 토성이 보이면 토성의 모습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토성이 만약에 보인다면 이런 모양의 토성을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자, 토성의 현재 위치는 금성에서부터 왼쪽, 그리고 목성에서부터 오른쪽입니다. 목성에서 오른쪽으로 한 뼘이 좀 안 되는 위치, 그곳에 토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성과 토성, 그리고 금성, 그리고 쭉 이어져서 달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길, 이걸 우리가 알고 있는 황도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오늘은 월식이 있는 날이죠. 월식이 있는 날은 황도와 백도가 만나는 날입니다. 그래서 해와 지구와 달이 일직선이 돼서 현재 이 달이 움직이는 길을 백도라고 하는데 이 백도가 남쪽에서부터 올라온 달이 북쪽으로 올라오다가 이 태양이 움직이는 길, 황도를 만나서 오늘 월식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늘을 보면 조금 더 어두워지면 금성서부터 토성, 목성을 거쳐서 달까지 이어지는 그런 황도의 선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아직까지 달은 올라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러분들에게 목성의 모습을 보여드렸고요. 지금 이쪽 망원경은 지금 아직 토성은 안 나왔죠? 네. 금성은 나왔나요? 잠시 후에 토성이 보일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스태프들이 열심히 토성을 잡고 있는데요. 자, 요거 하기 전에 저희가 이제 북쪽 하늘을 보면, 자, 현재 북쪽 하늘이에요. 자, 현재 북쪽 하늘이거든요. 물론 이것은 지금 사진을 찍은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저희가 컴퓨터 프로그램 상에서 본 겁니다. 자, 보시면 위쪽으로는 카시오페아, W자모의 카시오페아 높이 떠 있고, 그리고 지평선 근처에 북두칠성이 내려가 있거든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북두칠성은 1년 내내 보인다. 이렇게 매번 배웠죠. 하지만 북두칠성은 가을서부터 겨울까지는 지평선 근처에서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카시오페이가 높이 떠오르는 계절이 추워지는 계절이에요. 자, 우리가 지난 5월 26일 날 다시 한번 중계를 했었죠. 자, 지금은 이렇게 카시오페아 높이 올라와 있고 그 카시오페아에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여기가 바로 북극성인데요. 자, 지금 북동쪽에는 겨울철의 전령사, 겨울의 전령사라고 하는 마차우 자리에 카펠라가 떠오르고 있고, 자, 북서쪽으로는 여름철을 상징하는 검은 구자리의 으뜸별 직녀성, 베가가 서서히 지고 있습니다. 자, 지난 5월 26일 날 개교월식 중계할 때의 모습이거든요. 그 당시에는 북두칠성이 높이 떠 있었고 반대로 카시오페이아가 지평선 근처에 있었죠.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무렵에는 자, 한 6개월 전이에요. 직녀, 검은 구자리의 직녀가 여름을 알리면서 북동쪽에서 올라오고 있고, 자, 겨울철의 전령 마차부 자리의 카펠라가 겨울이 끝나는 걸 알리면서 북서쪽으로 지고 있었죠. 지금은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북두칠성을 이용해서 북극성을 찾는다. 이런 거 배우셨죠. 그래서 밤하늘에서 북두칠성과 카시오페아를 이용해가지고 북극성을 찾는 방법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이 별들은 북극성을 중심으로 1년에 한 바퀴씩 돌고 그리고 또 하루에 한 바퀴씩 돕니다. 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 북두칠성이 높이 떠오르면 여름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W자 모양의 카시오페아 높이 떠오르면 겨울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름과 겨울을 하늘에서 북쪽 하늘에 북두칠성, 떴구나. 여름이 오는구나. 그리고 이 카시오페아가 높이 떴구나. 그럼 북두칠성은 안 보이고 겨울이 오는구나. 이런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리는 동안에 토성이 잡혔습니다. 자, 아직은 하늘이 완전히 어두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토성의 모습이 뚜렷하지는 않지만 이 망원경 속에서 토성이 나타났습니다. 자, 현재 토성의 위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 여러분들한테 위치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토성의 위치는 자, 보시면 자, 토성의 위치입니다. 자, 하늘 보시면 자, 지금 남서쪽 하늘이 가장 밝은 게 금성이고요. 거기에서 자, 떨어져가지고 남쪽 하늘 위에 그 다음 밝은 게 목성이에요. 그 사이에 보시면 토성이 있습니다. 자, 눈으로는 아직은 잘 안 보일 거예요. 자, 금성보다는 목성 쪽이 좀 더 가까이 희미하게 보이는데, 자, 이 주변이 밝으시면 아직은 하늘이 완전히 어두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이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목성과 금성, 토성은 지금 다 나타났습니다. 토성도 역시 토성의 밝기는 약 1등급 정도거든요. 토성의 모습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토성도 맨눈으로 잘 보이는데, 자, 이 토성입니다. 자, 토성. 얼마 전에 그 야구장에서 요새는 카메라들이 좋아져가지고 중계 카메라가 이 토성을 당겨가지고 뭔가 희미하게 보인 적 있죠. 자, 지금 초점을 좀 더 다시 맞추고 있어요. 자, 그래서 토성이 보입니다. 사실 우리 태양계 행성 중에서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4개에는 다 고리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이 고리가 뚜렷한 것이 바로 이 토성이죠. 지구보다 지름이 9배 정도 되는 그런 행성입니다. 자, 토성이요. 자, 이 토성의 왼쪽으로 보이는 것이 현재 목성입니다. 목성이 가장 밝게 보이고, 자, 목성이 좀 더 선명해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목성 보여드릴게요. 이번엔. 자, 조금만 기다리시면, 자, 다시 한번 위치를 보여드리고, 자, 지금 이 토성보다 왼쪽에 목성인데요. 하늘이 좀 더 어두워지면서 목성이 좀 더 선명해진 것 같거든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목성의 모습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릴게요. 토성에 비해서 목성이 훨씬 더 선명합니다. 자, 한번 보세요. 아까보다 조금 더 줄무늬가 선명해진 것 같아요. 선명해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계속적으로 이 동쪽 하늘을 보고 있는데 아직 달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적으로는 달이 충분히 올라올 시간이 됐는데 지금 동쪽 지평선 근처에 연무가 굉장히 좀 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시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소한 6시 한 3분 정도에는 하늘이 좀 뚫린 곳까지 이 달이 좀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그때 현재는 이 달이 거의 한 80% 이상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희미할 겁니다. 그래서 좀 더 달이 올라와서 좀 더 구름을 뚫고 올라와서 6시 3분
97.4%가 가려지면서 붉게 빛나는 지구의 대기에 굳혀져서 붉게 빛나는 이 달을 볼 수 있게끔 그걸 기대해 봅니다. 자, 현재 카메라 속에서는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목성이 굉장히 현재 잘 보이고 있고요. 자, 그러면 잠시 후에 또 시간이 되면 토성과 목성의 모습 보여드리고요. 다시 또 여러분 제가 PPT 화면으로 넘어가서 다음 것들을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설명드린 것처럼 이 현재 북쪽 하늘에는 카시오페아가 높이 떠 있고요. 카시오페아가 높이 떠오른다는 것은 겨울이 오고 있다, 이런 신호죠. 자, 오늘 600년 만에 가장 긴 부분 월식. 자, 실제로는 미니문 부분 월식이에요. 지난 5월 26일은 슈퍼문 개기 월식 해가지고 굉장히 크게 떠들었었죠. 오늘 보게 되는 월식은 미니문 부분 월식입니다. 그만큼 달이 작다는 거죠. 달이 작게 보이는 미니문 부분 월식입니다. 현재 이 중계는 충주거울천문과학관, 충청북도 충주시에 있는 충주거울천문과학관에서 YTN과 같이 저희가 중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저도 이 목성과 토성, 금성은 보여드렸지만 달을 보여드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질문하실 분들은 YTN 보시는 분, 그리고 저희 이 충주거울천문과학관 유튜브 보시는 분들 질문을 올려주시면 해주세요. 자, 교수님 설명 그만하고 달 보여주세요. 저도 목 아프고 달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달이 안 보여가지고 제가 계속 떠들고 있습니다. 죄송하고요. 자, 질문 올려주시면 남쪽 하늘에 점점 올라오고 있는 게 금성은 아니고요. 지금 남서쪽 하늘에서 지고 있는 게 금성이고요. 남쪽 하늘에 더 높이 보이는 것이 목성입니다. 자, 높이 보이는 것이 목성이고요. 좀 오른쪽으로 지평선 근처에 보이는 것이 금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토성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희미해가지고 하늘이 어두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이 카메라로도 한번 이 달 쪽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걸로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제 뒤에 달이 서서히 이제 나타날 때가 되는 것 같은데 아직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눈으로 안 보이면 망원경으로도 거의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자, 그러면 오늘 미니멈 부분 월식,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이라든가 유럽, 자, 미국이라든가 북유럽, 그다음에 동아시아, 호주, 태평양 지역에서 관측이 가능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지구 그림자의 남쪽 부분을 달이 통과하고 있습니다. 월식의 지속 시간은 약 3시간 30분. 자, 그래서 약 208분 정도예요. 그래서 반영식이라고 하는 지구의 반그림자까지 포함하면 6시간 2분 정도 걸립니다. 3시간 30분 정도, 3시간 28분이면 금세기의 가장 긴 부분 월식이면서 1440년 2월 18일, 1440년이 언제쯤이죠? 조선 초기죠. 거의 뭐 세종대왕 그 무렵인 것 같은데요. 그때 이후에 가장 오래 지속되는 부분 월식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정도 부분 월식이 지속되는 시간은 2669년. 와, 앞으로 몇 년이죠? 거의 600년 이상 지나야지만이 볼 수 있을 정도의 아주 역사상 보기 드문 그런 부분 월식이에요. 그래서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월식이 지속되는 시간, 월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구 둘레를 달이 돌면서 해와 지구와 달이 일직선이 되면서 지구에 가려진 햇빛, 그림자, 이 그림자 속을 달이 통과할 때 달이 가려지는 거죠. 자, 지구에 의해서 가려진 해의 그림자, 이걸 봉그림자라고 하는데 봉그림자의 길이가 약 140만 킬로미터쯤 됩니다.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가 약 38만 킬로미터니까 이 그림자의 길이가 약 달까지 거리에 한 3.7배, 4배까지 뻗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달이 지나는 이 본 그림자의 폭은 약 9,000km, 달의 지름이 3,500km니까 약 2.6배 되는 곳을 통과하게 되는 거죠. 자, 달이 약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지구를 돌기 때문에 하루에 약 13도, 1시간에 0.54도 각도로는. 그래서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돕니다. 속도로 치면은 초속 한 1km 정도의 속도예요. 초속 1km 정도의 속도로서 이렇게 그림자를 통과합니다. 이게 9,000km니까 9,000초 정도가 걸리겠죠.
그런데 개기월식을 놓고만 본다면 여기에서 3,500km가 들어온 상태에서부터 개기월식이 시작되기 때문에 개기월식이 가장 오랫동안 지속된다고 한다면 약 1시간 45분 정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여기 반그림자 같은 것이 있는데 사실 일반인들은 거의 못 느끼는 거예요. 반그림자는 우리가 섬으로 볼 때 한쪽 눈을 가리고 보는 정도의 차이밖에 안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그림자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월식의 지속 시간은 얼마나 오래 걸리냐는 것은 먼저 지구와 태양까지의 거리. 태양이 멀면 태양이 작아지겠죠. 그러면서 태양빛이 좀 더 수평이 되면서 지구의 그림자 좀 더 길어집니다. 그리고 지구와 달의 거리도 중요합니다. 지구에서 달이 멀어지면 달이 좀 작아지겠죠. 그러니까 통과하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해와 지구와 달이 얼마나 각도가 정확하느냐에 따라서 이 본그림자를 어느 쪽을 통과하느냐 이것이 결정되거든요. 자, 그래서 보시면 자, 지난 5월 26일 날 개기월식 때는 이렇게 그림자의 북쪽 부분을 살짝 지난 거예요. 자, 살짝 지나면서 이때는 슈퍼문이었기 때문에 달까지의 거리가 35만 7천 km, 굉장히 가까웠습니다. 달이 컸다는 거죠. 달이 컸는데 가장자리를 지나니까 100년 동안 중에서 두 번째로 개기식이 진행되는 것이 짧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 요 본그림자 속에 쏙 들어갔다 나오는 시간이 14분 30초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림자의 한쪽 끝을 통과해서 반대쪽 동쪽 가장자리 통과할 때까지 시간이 3시간 7분 정도. 그래서 굉장히 짧은 개기월식이었어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자, 이번에는 슈퍼문이 아니라 미니문입니다. 미니문이죠. 그래서 자, 월식의 지속 시간은 달이 지구에서 멀수록 길어집니다. 자, 우리가 달을 돌 때 달이 지구를 돌 때 근지점, 원지점, 타원을 돌거든요. 가까워졌을 때는 약 한 36만 킬로미터 정도, 멀어졌을 때는 약 40만 킬로미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차이가 거의 한 5만 킬로 가까이 납니다. 한 4만 5천 정도 나죠. 그러다 보니까 멀리 있을 때는 좀 작아지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달의 공전 속도가 또 멀어지면 지구의 중력이 좀 약해질 거 아니에요. 가까이 있을 때는 지구의 중력이 세니까 좀 빨리 돌아야 됩니다. 멀을 때는 지구의 중력이 약해지니까 좀 천천히 돌아도 돼요. 그래서 일단은 달의 공전 속도는 원지점이 있을 때 가장 천천히 움직입니다. 평균 속도가 1km 정도, 초속 1km 정도인데 이거보다 좀 느려져요. 그리고 멀리 있을 때는 겉보기 크기도 작아지죠. 그래서 자, 이렇게 슈퍼문하고 미니문하고 움직이는 속도가 다른 거예요. 그리고 통과할 때 크기도 다르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에는 달까지의 거리가 40만 5,300km입니다. 현재. 그래서 원지점이 자, 앞으로 41시간 후 11월 21일 일요일 날 오전 11시 14분이거든요. 1000km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달이 멀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니문 상태에서 통과하기 때문에 자, 가장 지속 시간이 길어야 되는 조건의 하나를 만족시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슈퍼문, 미니문 이렇게 많이 들었죠. 슈퍼문이라고 하는 것은 달이 근지점 근처에서 크게 보일 때, 미니문은 달이 원지점 근처에서 작게 보일 때, 자, 거의 약 10% 정도 길이가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건 거의 실제 비슷한 정도로 하는 거거든요. 달 좀 보여주세요. 계속 말씀하시는데 달이 안 보입니다. 아직도 이 동쪽 지평선 근처에 여전히 옅은 구름이 껴 있어서 제가 있는 곳에서는 현재 목성도 보이고 토성도 보이고 금성도 보이지만 달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조금 더 기다리시면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슈퍼문과 미니문, 지구와 달까지의 거리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시직경이라고 해서 우리 눈에 보이는 각도로 표시하거든요. 원이 360도이고 그걸 360도로 나눈 것이 1도죠. 자, 달의 지름은 0.5도예요. 0.5도. 자, 각도도 1도를 60분의 1로 나눈 것이 1분, 1분은 60분의 1로 나눈 것이 1초 이렇게 되거든요. 달의 지름은 약 30분, 0.5도 30분이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30분 정도 되는데 슈퍼문일 때는 33분 26초. 오늘 같은 미니문일 때는 29분 52초. 그래서 좀 작아 보이죠. 하지만
오늘도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달이 보였다면 이런 미니문 같은 경우에도 뜰 때는 커 보여요. 자, 이걸 갖다 폰조 착시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런 철길에서 똑같은 크기의 벽돌을 놨을 때 저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벽돌이 더 커 보이죠. 똑같습니다. 똑같은 크기의 달을 놨을 때 저 뒤에 있는 철로에 있는 달이 더 커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저 뒤가 멀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옆에 같이 보이는 이런 철목이 똑같은 크기라고 상상하기 때문에 저 멀리 있는 달이 크기는 같아도 커 보입니다. 이걸 하늘에 놓고 보면 이런 식으로 자, 멀리 있는 달이 가까이 있는 달보다 커 보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늘을 느낄 때 머리 위에 비행기가 지나가거나 새가 지나가면 굉장히 가깝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지평선 근처에 비행기나 새가 있으면 굉장히 멀다고 느껴요. 그래서 천구는 이렇게 가나다처럼 반지름이 무한대인 천구를 우리가 머릿속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 느끼는 그런 하늘은 머리는 가깝고 지평선 쪽은 먼 접시 모양의 하늘을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 위에 높이 뜬 달은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에 작아 보이고 같은 크기의 달이 저 지평선 멀다고 느끼는 곳에 있을 때는 커 보이는 거죠. 그래서 지평선 쪽에 있는 답에 있는 달이 머리 근처에 있는 A 근처에 있는 달보다 보통 서너 배 정도 커 보여요. 그래서 미니문이 뜰 때도 와 커 보이게 느껴집니다. 슈퍼문만 커 보이는 건 아니에요. 자, 아까 이 목성 질문 주신 분 계신데 목성 보여주셨을 때 줄무늬가 세로로 보이는데 왜 그런 거야? 그건 저희가 지금 망원경 각도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저희가 카메라 각도를 좀 돌리면 이거 가로로 바꿀 수 있거든요. 자, 이 목성의 줄무늬는 목성의 자전 방향을 따라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저희가 이 카메라 조금 돌리면은 이거 여러분들한테 다시 가로로 나오게 해줄 수도 있어요. 저희 직원이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스텝이 돌려서 이거 가로로 한번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조금 이거 하면은 속도 좀 이 초점이 좀 움직일 때 잘 안 보일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줄무늬는 기본적으로 자 초점 다시 맞춰야 되니까 자 기본적으로 목성의 줄무늬는 목성의 자전 방향을 따라서 생기는 거거든요. 자 목성의 자전 방향 지구와 마찬가지로 서에서 동으로 자전을 합니다. 근데 목성은 굉장히 빠르게 자전을 하죠. 거의 약 10시간 정도에 한 바퀴 자전을 해요. 굉장히 빠르게 자전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세로로 보이는 것은 지금 카메라 각도를 그렇게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실제로 목성의 자전 방향을 따라서 목성의 줄무늬가 생깁니다. 가운데 부분이 적도고요. 그리고 적도의 남쪽으로는 굉장히 큰 대적점이라고 하는 지구보다 큰 그런 태풍의 소용돌이 같은 것이 있죠. 지름은 지구보다 크고 깊이는 거의 한 500-600km 이상 된다. 이렇게 얼마 전에 발표가 나왔는데 자, 그래서 질문 답변을 좀 해드렸습니다. 자, 지금 이 남쪽 지방에서는 달이 여기 아직 달은 보이지 않고 있고요. 그 대신에 설명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는 것도 중요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월식의 지속 시간이 길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지구와 태양까지의 거리예요. 지구와 태양까지의 거리가 자, 현재 1억 4,784만 km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지구도 태양을 타원으로 도는데 가장 가까워진 근위점 1월 달이 가장 가까워요. 그때는 1억 5천만 킬로미터가 넘습니다. 하지만 가장 잘못 반대로 말했네요. 1월 달에는 가장 가까워질 때는 1억 4,700만 킬로쯤 됩니다. 근데 가장 멀 때는 7월 달이거든요. 그때는 1억 5,200만 킬로쯤 돼요. 평균 한 1억 5천만 킬로미터라고 얘기를 하죠. 당연히 태양 같은 경우에도 자, 지구가 근위점에 있을 땐 커 보일 거고 원위점에 있을 때는 작아 보일 거 아니에요. 그죠? 보시는 것처럼 자, 이 근위점에 있을 때는 이렇게 태양이 좀 커 보입니다. 원위점에 있을 때는 조금 작아 보여요. 그래서 자, 여름에 비해서 여름에는 뭐라 그랬어요? 여름에는 원위점이죠. 여름에는 겨울에 뜨는 해보다 해가 조금 더 커요. 그리고 그림자를 놓고 보면 이렇게 보면 자, 해가 작아지면 이렇게 좀 더 해에서부터 지구로 비치는 광선이 조금 더
평행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조금 더 그림자의 폭이 넓어집니다.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달이 지구 그림자를 통과하는 시간이 좀 더 길어 보이죠. 길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근데 현재는 1억 4,700만 킬로미터 정도. 그러니까 원위점에 가까운 것보다는 근위점에 가깝다는 거예요. 태양이 크기 때문에 요 그림자의 폭이 조금 작습니다. 여기에는 현재는 해당이 되지 않죠, 지금. 자, 지금 여러분들이 자꾸 달을 보여달라고 하는데 저도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달이 있는 부분이 조금 하늘이 좀 환해지는 거 보니까 근데 지금 거의 시간상으로 봤을 때는 이 달의 97.4%가 가려진 상태이기 때문에 달이 나오더라도 이 정도 밝기로는 지금 옅은 구름을 뚫고 보이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운데 그러면 잠시 목성을 한번 다시 보시고요. 제가 그럼 화면상으로나 예전에 찍었던 우리 개기월식 때 찍었던 그 붉은 달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서 잠시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 그러면요. 자, 이것이 자 이제 제가 약 3년 전에 찍었던 저희가 찍었던 붉은 개기월식 때의 달이에요. 이거와 거의 비슷합니다. 자, 지금 아래쪽으로 조금 밝게 보이죠. 여기가 좀 더 밝게 보이면서 붉은색이 조금 덜한 부분, 그것이 현재 보일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주정거장이 보이는 시간이 6시 40분 정도입니다. 자, 아직 우주정거장이 보이는 시간은 안 됐어요. 자, 우주정거장 6시 한 40분경이 되면 보일 텐데요. 자, 6시 한 40분 정도 되면 하늘에서 우주정거장 움직이는 거는 충분히 눈으로 볼 수 있고 스마트폰의 화면으로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같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국제우주정거장이 나타나는 위치는 현재 금성이 있는 곳이에요. 지금 남서쪽 하늘에 가장 밝게 보이는 금성의 옆에서 국제우주정거장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서 목성 위로 해가지고 거의 머리 부분을 지나서 북동쪽으로 넘어갑니다. 자, 지구의 자전 방향이 서에서 동이죠. 대부분의 인공위성은 지구의 자전 방향에 맞춰가지고 서쪽에서 동쪽으로 움직입니다. 각도가 있기 때문에 남서쪽이나 북서쪽에서 시작해가지고 남서쪽에 시작하면 북동쪽, 그리고 북서쪽에 시작하면 남동쪽, 이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자, 아직까지 국제우주정거장이 보일 때까지의 시간은 약 한 40여 분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 사이에 달이 보였으면 좋겠는데요. 지난 5월 26일 날도 저희가 개기월식 중계할 때 거의 뒷부분에 가가지고 월식이 보였는데 오늘도 이 달이 참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것 같습니다. 자, 달이 부끄러움 많이 타는 것 같은데 아직도 달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하늘에는 목성과 금성 그리고 토성이 보이고 있거든요. 자, 이 목성도 보여드렸고, 자, 다시 한번 그러면 금성을 한번 보여드릴 준비를 좀 하겠습니다. 자, 금성을 한번 준비해 주시고요. 금성이 우리가 지금 목성도 봤고 금성이 지금 남서쪽 하늘에 굉장히 밝게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성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기가 지나기 때문에 표면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금성의 모습은 동그랗게 보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금성의 햇빛을 정면을 받을 때는 지구를 기준으로 태양의 정반대편에 있기 때문에 금성은 동그랗게 보이지 않고 약간 찌그러진 상태로 보입니다. 그리고 금성이 지구에 점점 가까워질수록 지름은 넓어지면서 점점 가늘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금성을 망원경으로 보면 이거 그냥 달 아니야? 이렇게 착각할 정도가 대부분입니다. 아무튼 그래도 금성이 달처럼 위상이 변한다. 이런 위상이 변하는 걸 보고서 갈릴레이가 금성이 지구로 도는 것이 아니구나. 결국 지구로 돈다면 둥글게 보여야 되겠죠. 햇빛의 정면을 받아가지고 달처럼. 하지만 금성의 위성이 둥글게 보이지 않고 지구에 가까워질수록 찌그러진 모습을 보면서 금성이 태양을 도는구나. 그래서 우주의 중심이 지구가 아니구나. 이런 것들도 느꼈다라고 합니다. 자, 지금 전국의 대부분의 지역이 옅은 구름으로 인해서 지금 달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현재 하늘에는 금성과 목성, 토성이 보이고 있고 다른 별들은 거의 보이지가 않고 있어요.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예전에 찍어놓은 개기 월식 사진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지금 시간이 6시 9분. 만약 달이 보인다면 붉은색의 달이 이제 보일 텐데 서서히 이제 최대 식심 97.4%에서 서서히 벗어나면서 붉은 기운이 사라질 것 같습니다. 오늘 안타깝게도 붉은 달은 보여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 붉은 달은 좀 보여드리긴 어려울 것 같고 오늘은 그래도 앞으로 한 30분 정도 지나면 아마 이 월식이 진행되는 부분 월식이 진행되는 달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붉은색의 이 개기월식 달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달이 붉게 보이는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저희가 이 금성을 갖다가 준비하는 동안에 자 이제 금성이 어느 정도 이제 준비가 된 것 같고요. 자 CCD를 좀 연결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성 우리가 이제 금성을 보는 동안 또 다른 준비를 좀 더 하겠습니다. 자, 지금 남서쪽 하늘에 가장 밝게 빛나고 있는 남서쪽 하늘에 가장 밝게 빛나고 있는 것이 바로 금성이거든요. 자, 남서쪽 하늘 다시 한번 화면을 보여드리면 자, 다시 한번 화면을 보여드리면 잠깐만요. 자, 이렇게 남서쪽 하늘에 가장 밝게 빛나는 것이 자, 요거네요. 금성이거든요. 자, 이 금성 모습 망원경으로 한번 잡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볼록한 달처럼 보여요. 초승달처럼 보이죠? 자, 금성의 모습은 굉장히 뚜렷하게 보기 조금씩 많이 움직입니다. 자, 금성은 대기가 굉장히 진하기 때문에 아주 이 표면이 보이지 않고 뿌옇게 보입니다, 사실은. 근데 조금 더 선명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지평선 근처에 옅은 구름이 있어가지고 그게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자, 금성의 볼록한 쪽에는 해가 있다는 뜻이죠. 금성이 보이고 달이 보이고 목성이 보이는 것은 태양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금성의 볼록한 쪽, 달의 볼록한 쪽에는 역시 이 해가 있다는 거거든요. 자, 해가 서쪽으로 졌기 때문에 자, 금성 위치 조금 더 가운데로 보내주세요. 자꾸 벗어납니다. 자, 이게 라이브기 때문에 자, 금성 위치가 자꾸 벗어나려고 해요. 반대로 해야 됩니다. 금성이 지금 자꾸 벗어나려고 해요. 자, 금성이 어디 간지 없어졌어요. 마침 동안에 화면 다시 자, 일단 화면 바꿔주시고요. 자, 금성의 오른쪽이 서쪽입니다. 해가 진 쪽으로 금성의 볼록한 면이 향하고 있는 거거든요. 해가 진 쪽으로 금성의 볼록한 면이 향하고 있기 때문에 자, 지금 해가 오른쪽으로 졌기 때문에 서쪽으로 졌기 때문에 금성 같은 경우에도 오른쪽으로 볼록합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자, 금성의 오른쪽으로 볼록하다는 것은 그쪽이 해가 진 쪽이라는 거예요. 해가 진 쪽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또 이제 달을 보시고 달은 사실 평소에 많이 볼 수 있는데 오늘 참 월식 보고 싶은데 잘 안 나오죠. 자, 그래서 참 안타까운데 일단 좀 더 설명을 그럼 마저 해드리고 좀 더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슈퍼문하고 미니문 얘기 다시 이제 좀 들어가 가지고요. 자, 슈퍼문과 미니문. 자, 그래서 달이 미니문도 뜰 때는 커 보인다. 그걸 폰조착시라고 하면서 자, 우리가 인식하는 하늘은 자, 방구 모양의 하늘이 아니라 머리 위쪽이 좀 가깝고 지평선이 먼 접시 모양의 하늘을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높이 뜬 달에 비해서 뜨거나 질 때의 달이 평소 높이 떠 있는 달보다는 서너 배 크게 보인다. 그래서 보통 달이나 미니문이 뜰 때도 와 크다 이런 정도의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슈퍼문이 뜬다라고 해가지고 하늘 많이 보시는데 평소에도 뜨거나 지는 달은 커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지구와 태양은 현재 거리가 1억 4,784만 킬로미터. 지구와 태양의 거리가 거의 이 근일점에 가까운 7월 달에 가까운 쪽에 있기 때문에 현재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해가 좀 큽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이렇게 원일점 근처에서는 해가 작아지면서 이 그림자의 폭이 좀 더 넓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 조건에는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월식보다 좀 더 긴 시간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세 번째, 달이 최대한 그림자의 가장자리 쪽을 통과해야지만이 부분 월식 시간이 길어져요. 지금 이렇게 통과해가지고 지금 막 통과해서 지나간 상황이거든. 지금 좀 통과해서 지나간 상황인데 이걸 못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안타깝게도. 그래서 이 지나간 다음의 모습은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림자의 달이 97.4%를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지속 시간이 길어지는 거거든요. 이건 그래서 세 가지 조건 중에서 두 가지 조건이 만족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월식이 길어지는 건데요. 자, 월식은 보통 6,585.3일, 약 18년 하고 10일 정도를 주기로 해가지고 거의 같은 위치에서 나타나요. 자, 이렇게 이 그림에서 달이 움직이는 길을 백도, 해가 움직이는 길을 황도라고 하는데 달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오고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가죠. 두 번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만나는 걸 간교점,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다 만나는 것을 승교점이라고 하는데 현재 달이 이 승교점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같은 위치에서 이렇게 되는 것이 약 18년 10일 정도만 나타난다. 이것을 기원전 6, 7세기에 고대 바빌로니아 사람들, 갈대아니인이라고 하죠. 그 사람들이 처음 발견한 거예요. 이 주기를 사로스 주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18년 10일 정도마다 거의 같은 위치에서 일식이 일어납니다. 월식이나 일식이 일어나요. 그래서 위치에 따라서는 일식이 되기도 하고 월식이 되기도 하는데, 자, 18년 10일쯤 전에는까지는 계속 그 위치에서 개기 월식이 일어났었어요. 이번부터 가장자리 쪽으로 벗어나면서 부분 월식이 되는 거거든요. 부분 월식이 되는 건데요. 자, 부분 월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월식이 되는 거고요. 다음 부분 월식이 이제 2039년에 18년 후인 2039년에 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보시면 자, 지금 월식이 이건데 18년 전 2003년 11월 9일 딱 18년 10일 전이죠. 그때는 지구 그림자의 남쪽을 쏙 들어가서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개기 월식이었는데 아주 짧은 개기 월식이었죠. 그래서 그랬다가 앞으로도 18년 10일 정도 후에는 자 보시면 이렇게 2039년 11월 30일 이때는 18년 11일이죠. 소수점이 있다 보니까 18년 10일이나 11일, 12일 하루 정도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래가지고 이 부분 월식의 지속 시간이 지금보다는 조금 더 어떻게 되겠어요? 짧아지겠죠. 자, 그래서 그래서 이전에 있었던 가장 긴 부분 월식은 1440년 2월 18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때도 지구 그림자의 북쪽을 지나갔죠. 살짝 빠져나가서 지나가면서 지속 시간이 209분. 자, 지금보다 1분 정도가 더 길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것은 2669년 2월 8일. 이때는 210분. 그러니까 2시간 30분이죠. 지금보다 2분 더 깁니다. 그 사이에는 지금이 208분인데 이 정도가 안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1440년 거나 2669년 거나 우리나라 위치에서는 안 보여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이때도 날씨가 맑아도 볼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었던 것 중에 가장 길었던 것은 그 전 고려 말이었죠. 1382년 9월 23일. 이때 살짝 210분, 2시간 30분 정도의 부분 월식이 있었습니다. 이때 이후에 가장 긴 건데 안타깝게도 구름이 방해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다가올 것은 2687년 2월 19일. 자, 이때는 208분, 지금과 거의 똑같은 시간이 되겠죠. 2시간 28분에 남쪽을 지나는 그런 부분 월식이 있을 겁니다. 지금부터 몇 년 후죠? 2021년이니까 666년 후네요. 무섭습니다. 666이라는 숫자가 나오네요. 앞으로 666년 후에 지금 정도의 부분 월식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길이가. 666년 후니까 우리가 기대를 하거나 걱정하거나 이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여기까지 설명을 일단 좀 드리고요. 자, 지금 이 하늘의 모습이 잘 보이지 않는데, 자, 지금 그래도 보면은 목성이 가장 예쁠 것 같습니다. 현재로는 목성이 가장 예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목성의 모습을 갖다가 좀 보이고 그러면서 달을 좀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목성이 가장 예쁘고 줄무늬가, 그래서 목성의 모습을 좀 보여드린 다음에 다시 한번 좀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현재 시간이 6시 20분 정도 되고 19분이거든요. 자, 우리가 한 40분 정도 남고 있는데 남쪽 하늘 높이 떠 있는 별 목성입니다. 목성의 모습 한번 보여주세요. 자,
남쪽 하늘에 높이 떠 있는 별이 목성이고요. 자, 지금 목성도 보이고 금성도 보이는데 정말 달은 안 보이고 있습니다. 이 목성도 보이고 금성도 보이고 현재 남쪽 하늘에 가장 높이 떠 있는 별이 바로 목성이거든요. 목성인데 이 금성은 남서쪽 하늘에 떠 있고요. 금성의 밝기가 목성보다 훨씬 밝은데 지금 금성이 거의 구름 속으로 좀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서는 현재 거의 목성이 독야청청하고 있습니다. 자, 안타깝게도 자 이제는 목성이 좀 보이고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 이 다른 천체들은 거의 안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자 제가 이 하늘을 갖다가 한번 스케치를 좀 해보고 싶은데 하늘 좀 더 스케치를 해보고 싶은데 지금 자 지금 하늘을 한번 보고 있거든요. 자 근데 하늘이 여전히 뿌였습니다. 자 뿌였고 지금 달이 보여야 되는 위치도 자 저희 산등성 위에서 달이 올라와야 되는데 여전히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보이지 않고 있고 자 지금 이 하늘에 좀 보이는 게 목성이거든요. 자 목성이 독야청청 하늘 위에서 밝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목성을 제외하고는 거의 보이지 않고 있는데 제가 지금 레이저 포인트로 목성을 가리키고 있거든요. 자 목성이 보이고 있고요. 그 옆쪽으로 토성이 있어야 되는데 좀 희미하게 거의 안 보입니다. 금성이 있는 위치는 또 구름 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남쪽 하늘 위에 자 여기에 목성만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 이 제가 보이는 지금 레이저 포인트 가리키는 이 지점으로 달이 떠올랐거든요. 지금 달이 한 이 정도 와 있을 건데요. 지금 여기에 뿌여가지고 보이질 않습니다. 자 제 생각으로는 정말 7시 가까이 되지만이 보이지 않을까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자 분명히 일기예보가 어제만 하더라도 달은 충분히 볼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하루에 이렇게 일기예보가 많이 바뀔 줄은 몰랐습니다. 자 정말 천문학도 어렵지만 이 기본적으로 이 기상 일기를 맺히는 것은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위치에서 달이 떠올라 가지고 이런 식으로 쭉 올라갈 거거든요. 자 그래서 현재 여기는 목성이 보이고 있고요. 자 목성이 보이는 위치 목성만 현재 독야청청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자 망원경으로 보이는 목성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레이저로 목성을 찍어도 워낙 목성이 작아가지고 레이저 빛이 비치지도 않네요. 네. 자 지금 현재 시간이 6시 22분. 제가 1시간을 넘게 버티면서 달을 기다리고 있는데 여전히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6일 날도 날씨가 흐려가지고 월식을 제대로 못 보여드리는 바람에 제가 또 1시간 반 정도를 혼자 이 말로 때웠는데요. 여러분들 기다리시기 참 지루하시죠? 자,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좀 해주시면 제가 답변을 좀 해드릴게요. 혹시 이거 지금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뭐 달이나 뭐 아무나 좋습니다. 별, 우주 궁금하신 거 질문하시면 제가 좀 해드릴게요. 자, 지금 목성은 굉장히 잘 보입니다. 이것은 충주고요. 자, 달은 왜 안 보일까요? 예, 구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지금 목성의 모습 좀 더 어두워진 것 같아요. 목성을 좀 더 밝게 해주실래요? 자, 아직 구름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목성이 좀 어두워지고 있는데 구름이 살살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목성이 보이지 않는 이유는 목성이 희미해진 이유는 구름 때문이에요. 구름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자, 실제로 저희가 그런 것이 아니라 구름이 지금 또 목성마저도 독야청청한 목성마저도 가리고 있습니다. 독야청청한 목성마저도 가리고 있거든요. 자, 실제로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제가 그러면 이 재밌는 걸 보여드리면 자 다른 화면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 보여주세요. 자 이것은 자 2018년 개기 월식 때 천문연구원에서 촬영한 거거든요. 여기서 재미난 현상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그림자 속으로 들어가면서 어느 정도
지나면 이렇게 붉은 달이 됩니다. 자, 붉은 달이 되고 사실은 여러분들이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붉은 달이 되기 직전에 약간 푸른색으로 보이는 게 있어요. 자, 블랙홀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말씀하시는 분 계신데 블랙홀에 들어가면 자, 지구가 손톱만해집니다. 지구가 손톱만해지면 당연히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 우리가 보통 모든 원소라고 하는 것들이 중심에 원자라는 것이 플러스 띄고 있는 원자가 있고 그 주변을 마이너스 띄고 있는 전자들이 돌죠. 보통 원자의 핵 부분, 이 중심에 있는 원자의 핵 부분의 크기는 10의 마이너스 15 미터, 10 마이너스 15 엄청나게 작죠. 엄청 작은데 그거보다 전자들이 돌고 있는 궤도가 한 10만 배 정도 커요. 그래서 아무튼 간에 이 중력에 의해서 전자가 원자 플러스인 핵에 붙어가지고 전기를 띠지 않은 것, 중성자별이 되고 그거마저도 더 중력에 의해서 압착이 되면 블랙홀이 되는데 블랙홀로 들어가면 다 그 중심에 모입니다. 어디 빠져나가는 구멍이 있는 거 아니에요. 블랙홀로 들어가면 그 중심에 모든 물질이 모입니다. 그리고 자, 뭐 좀 전에 또 질문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자, 굉장히 월식은 오늘 7시 47분까지 합니다. 7시 47분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화성은 왜 안 보이냐고 질문하시는 분 계신데 화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태양 쪽에 있습니다. 태양 쪽에 있기 때문에 태양과 거의 비슷한 쪽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화성은 좀 더 있어야 돼요. 그래서 화성 같은 경우에는 좀 지나면 저녁 하늘에 보이게 될 겁니다. 화성은 얼마 전에 자, 태양의 오른쪽 서쪽에서 태양을 지나서 현재 태양의 동쪽으로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시간이 지나면 올겨울에는 저녁 하늘에서 화성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구와 달 사이에 태양의 모든 행성들 들어간다는 게 진짜일까요? 자, 지구와 달 사이의 거리가 38만 킬로미터입니다. 38만 킬로미터이기 때문에 실제로 가장 큰 목성 같은 경우에는 지구 지름의 해봤자 10배 정도밖에 안 돼요. 지구가 13,000km니까 목성의 지름은 기껏해야 15만 km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목성 있고 토성 있고 다 합쳐봤자 쭉 늘어서 봤자 지구 달 사이 거리인 38만 km가 안 되죠. 빛의 속도로 목성에 갔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지금 보는 목성은 옛날 목성이니까 옛날 정도는 아니죠. 자, 지구와 태양의 거리는 7억 5천만 km입니다. 지구와 태양의 거리는 1억 5천만 킬로미터. 그러니까 태양과 목성의 거리는 약 7억 5천만 킬로미터예요. 그러니까 지구와 태양 사이에 1억 5천만 킬로를 빛이 날아가는데 8분 20초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양을 한 8분 20초 정도의 전에 태양을 보는 거고 그것에 비해서 목성까지 거리는 한 5배 정도 되니까 물론 목성이 태양 쪽에 있느냐 반대쪽에 있느냐에 달라지지만 그래서 지구에서 목성을 볼 때는 대략적으로 한 30여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8분 20초가 1억 5천만 킬로미터니까 지구에서 현재 목성까지의 거리가 대략적으로 한 6억 킬로 이상은 될 것 같네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나올까요? 한 4배 정도 되겠네요. 4배 정도 되니까 48에 32, 한 30 몇 분쯤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목성은 30여 분 전에 목성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개기월식 뭔가 지금 화면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있어요. 자, 지금 화면에 아무것도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러면 자, 이거 보여드릴게요. 자, 이 자체가 뭐냐면 여기서 재밌는 게 있습니다. 자, 월식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자, 아무것도 안 보이면 말씀 좀 해주세요. 자, 그림자 속에 완전히 들어갔을 때는 붉은 달이 되는데 그 직전에 이 부분에 약간 푸른 빛이 보여요. 푸른 빛이 이상하게 그래서 우리가 개기월식 때리는 달을 레드문, 블러드문이라고 부르고 그죠? 근데 이렇게 푸른색이 보이는 달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개기월식이 일어나기 직전에 약간 푸른 빛이 보입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이런 푸른 빛이 왜 그럴까요? 자, 이런 빛이 바로 뭐냐 하면 이것은 바로 오존층이 뭐가 나왔어요? 카메라에 달 나왔는데요. 이거요? 네, 거의 안 보여요. 자, 지금 달이 조금 나왔네요.
자, 말씀드리는 순간 1번 카메라 잠깐 비춰주세요. 희미하게 달이 나왔네요. 자, 이게 지금 충주의 하늘에서 잠깐 현재 달은 이 초승달처럼 오른쪽으로 약간 볼록한 상태로 지금 달의 그림자를 지나고 있거든요. 지구 그림자를 살짝만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충주의 하늘에서 살짝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살짝만 보이고 있는데, 자, 참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지난 5월 26일과 거의 데자뷰 같아요. 그때도 이랬던 것 같은데요. 자, 지금 달의 위치가 저기 보이는데요. 자, 아주 희미하게 달이 보이고 있습니다. 희미하게 보이고 있는데요. 자, 조금 더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좀 더 나아질 것도 같긴 한데, 현재로서는 굉장히 희미한 상태로 달이 보입니다. 자, 현재는 굉장히 희미한 상태로 달이 보이고 있거든요. 자, 지금 달이 아주 희미한 상태로 달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근데 눈으로는 거의 안 보여요. 지금 스마트폰으로 하늘을 비춰보면 아주 희미하게 보입니다. 아주 희미하게 여기에 있거든요. 여기. 자, 거의 보이지가 않네요. 이제 굉장히 희미합니다. 아주 희미하게 살짝 보이는데, 자, 망원경으로 본 모습도 굉장히 희미합니다. 지금 아주 희미하게 달이 나왔거든요. 제가 지금 여기를 지금 레이저 포인트로 가르치고 있는데 굉장히 희미하게 달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조금 더 이걸 갖다가 놓고, 자, 오른쪽 화면 밑에 놓고서 제가 말씀드렸던, 자, 왜 그러면 우리가 푸른색, 파란색 달이 왜 보이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설명을 좀 듣고 나가지고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지금 오른쪽에 달 아주 희미하기 때문에 거의 안 보이는데요. 여러분들, 왜 개기호식 직전에 이렇게 희미하게 파란색 모양의 푸른 빛이 보일까요? 이게 바로 오존층 때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지상에서 한 20km 정도 되는 오존층. 자, 오존층은 자외선을 막아주는 걸로 많이 알려져 있죠. 이 오존층은 그 빛 중에서 붉은 빛을 많이 흡수합니다. 붉은 빛을 많이 흡수해가지고 오존층을 통과한 지구 대기의 20km 상층부에 이 오존층에서 붉은색을 많이 흡수하기 때문에 옅은 푸른 빛이 많이 그 가장자리 쪽에 비치는 거예요. 밑에 붉은색 쪽은 그 20km 아래쪽에 있는 대기에서 이 파란 빛들이 산란되고 붉은 빛만이 멀리 가는 거고, 요 가장자리 쪽에 푸르게 보이는 빛은 바로 이 오존층에 의해서 붉은 빛이 흡수돼 가지고 푸르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천문학자들 중에서는 이 푸른 빛의 상태를 보고서 지구 오존층의 상태를 또 추정하는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들 해가 지고 아주 어두워지기 전에 하늘이 아주 푸르게 짙은 색으로 아주 청색이 될 때가 있죠. 그때가 바로 이 오존층을 통과한 빛들이 하늘에서 푸른 청색으로, 아주 짙은 청색으로 보이게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하늘이 질 때 가장 예쁠 때가 저는 아주 어두워지기 전에 짙은 청색이 될 때거든요. 그 짙은 청색이 강하다는 것은 그만큼 오존층이 잘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또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자, 또 밤에 달 옆에 떠 있는 게 화성인가요, 목성인가요? 일단 화성은 아닙니다. 화성은 지금 태양 쪽에 있기 때문에. 근데 목성 같은 경우에는 달은 계속 움직입니다. 움직이기 때문에 어제 목성에 있었다고 해가지고 지금도 목성에 있는 건 아니죠. 며칠 전에는 목성 옆에 있었습니다. 자, 지구-달 거리와 지구-태양 거리는 몇 배 정도일까요? 조금 시험 보는 것 같습니다. 지구-달 거리는 38만 킬로미터 정도, 지구-태양 거리는 그러니까 1억 5천만 킬로미터, 약 400배쯤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달의 지름이 지구의 4분의 1입니다. 태양의 지름이 약 지구의 100배쯤 되는 거예요. 지구 지름의 100배쯤 되는 태양이 지구 지름의 4분의 1밖에 안 되는 달보다 400배 멀리 있기 때문에 지구에서 볼 때는 달과 태양의 겉보기 크기가 거의 비슷하게 보이는 겁니다. 자, 또 어떤 질문이 있습니까? 자, 우주에 대해 과학을 얼마큼 밝혀진가요? 우리가 알기 얼마나 있겠습니까? 자, 138억 년 전에 우주가 만들어지고 지금 수많은 별들이 만들어졌죠. 하나하나 우리가 시간이 가면서 우주의 비밀을 밝히고 있지만 아직 모르는 건 너무 많습니다. 네. 이 토성의 모습이 계절마다 다 다른가요? 토성의 그 기울어진 각도가 조금씩 다르게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굉장히 고리가 얇게 보일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굉장히 옆으로 누워가지고 크게 보일 때도 있고, 그러니까 고리의 모습이 계속적으로 각도에 따라서는 얇을 때도 있고 진하게 보일 때도 있고 넓게 보일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목성은 기체로 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주선으로 목성 통과 가능한 거예요. 태양도 기체로 되어 있어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태양도 목성도 대부분 수소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워낙 중력이 세가지고 굉장히 밀집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기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막 날아다니는 그렇게 밀도가 낮은 기체 상상하시면 안 돼요. 굉장히 목성 같은 경우에도 중심부는 압력이 굉장히 높고 뭐 온도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게 통과하고 이럴 정도의 그런 기체가 아니에요. 막 날아다니는 기체 이런 거 상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수소로 돼 있어도 수소가 우리 그 압력이 높아지면 우리가 이 액체로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압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거의 뭐 막 날아다니는 그런 정도의 기체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원소가 기체라는 거죠. 수소나 헬륨 같은 걸로 돼 있다는 거지 우리가 날아다니는 거 상상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달의 모습이 조금 더 진해진 것 같네요, 지금. 자, 원래는 저 달이 보름달이어야 됩니다. 자, 원래는 저 달이 보름달이, 지금 시간이 몇 시죠? 자, 지금 시간이, 자, 이 상태에서 충분히 국제우주정거장 볼 수 있습니다. 국제우주정거장 볼 수 있거든요. 그거는 장담해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국제우주정거장 볼 수 있으니까, 자, 여러분들, 자, 지금 달에 너무 미련 갖지 마시고, 자, 달은 어쨌든 간에 좀 더 올라오면 좀 더 잘 보일 것 같고요. 자, 앞으로 한 5분, 6분 정도 지나면 지금 목성보다 더 밝은 그런 별이 움직이면서 목성 위쪽을 지나갈 겁니다. 자, 그거는 확실하게 제가 보장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정도 하늘이면 국제우주정거장 지나가는 거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자, 태양의 무게는 얼마나 되나요? 참 정말 어려운 질문들을 하네요. 태양의 지름은 지구보다 100배쯤 된다고 했죠. 그러면 태양의 부피는 지구보다 한 100만 배쯤 돼요. 근데 태양을 만드는 물질들이 지구에 있는 암석보다 좀 가볍거든요. 그래서 태양의 질량은 지구에 비해서 자, 부피는 100만 배쯤 되고 질량은 자, 어느 정도 되겠어요? 자, 질량으로 따지면 최소한 수십만 배 이상은 될 겁니다. 자, 아무튼 제가 지금 1시간 반 이상을 이렇게 막 얘기하다 보니까 저도 좀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제가 좀 실수를 하더라도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자,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자, 일단은 현재, 기본적으로 하늘에서는 목성은 굉장히 잘 보이고 있고, 자, 좀 이따 여러분 저희가 토성도 보이고 있는데, 자, 현재 토성은 좀 희미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전쯤까지 설명을 좀 드렸고요. 자, 일단은 목성이 좀 더 예쁘기 때문에 목성의 모습을 좀 더 잠시 후에 또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하늘에는 정말 안타깝게도 현재 시간이 6시 37분입니다. 37분. 앞으로 한 5분 정도 후에는 국제우주정거장이 오늘의 메인 스타가 되지 않을까. 국제우주정거장. 아마 이렇게 밝은 인공위성 보시기 쉽지 않을 거예요. 자, 월시계를 어떻게 계산하는 건가요? 자, 지금 태양계에 있는 행성들이라든가 위성들의 움직이는 궤도는 굉장히 정밀하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컴퓨터가 직접 그런 공식을 통해 가지고 컴퓨터가 계산을 해주죠. 계산해 보는 방법은 없나요? 네, 공식을 가지고 직접 계산할 수 있습니다. 뭐 옛날 분들은 다 직접 계산을 했으니까요. 충분히 계산할 방법은 있어요. 자, 인터넷 뒤셔가지고 이게 행성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그 방정식 같은 걸 찾아가지고 하면 되는데, 자, 제가 그걸 여기서 설명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아무튼 태양은 어떻게 빛을 내나요? 태양은 하늘에 빛나는 별과 같은 스타입니다. 스타는 저는 스스로 타는 거라고 정의합니다. 스스로 타는 거거든요. 스스에다가 아래로 점 찍으면 수소가 됩니다. 수소가 타는 것이 바로 하늘에 있는 스타, 별이에요. 자, 수소가 모여있는 것을 성운이라고 합니다. 성운. 이런 성운 속에 수소가 중력으로 모여요. 모이면 온도가 올라가죠. 올라가다가 1000만 도 이상이 되면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는 핵융합 반응이 일어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수소 폭탄이에요. 그래서 태양은 스타,
모든 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마디로 거대한 수소폭탄이에요. 수소가 모여서 중심의 온도가 1000만 도가 넘어가면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서 거기에서 약간 줄어든 질량이 이 빛과 에너지로 바뀌는 겁니다. 수소가 헬륨으로 변하는 핵융합 과정을 통해 가지고 거기에서 빛과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태양의 온도는 몇 도인가요? 중심의 온도는 1500만 도쯤 됩니다. 1000만 도 이상이 돼야지 별이 되기 때문에 태양의 중심 온도는 1500만 도쯤 되고요. 그리고 표면의 온도는 한 6000도. 별마다 색깔이 다르게 보이는 이유는 표면의 온도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태양의 표면 온도는 약 6000도쯤 됩니다. 아주 푸른빛을 띠는 별들은 3만 도 가까이도 보이고요. 그리고 붉게 보이는 별들의 표면 온도는 한 3000도쯤 됩니다. 하지만 별의 중심 온도는 낮아도 1000만 도, 높은 것들은 뭐 1억 도, 10억 도가 넘어가는 것들도 있습니다. 자, 현재 시간 40분입니다. 자, 지금 밑에는 조금 구름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제가 이제 국제우주정거장 보이는 그 화면을 좀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우주정거장. 자, 지금 충주 하늘하고 서울 하늘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자, 보시면, 자, 6시 42분, 43분 정도부터 위로 올라올 것 같아요. 그래서 46분 정도 넘게까지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지평선에 구름이 없는 곳에 계시는 분들은 지금 보이겠지만, 지금은 지평선에 구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조금 안 보일 거고요. 자, 한 2분 정도 후에, 한번, 그쪽을 잡아보겠습니다. 자, 국제우주정거장 앞으로 한 2분 정도 후가 되면, 근데 구름이 굉장히 높이 올라와 있네요. 자, 구름이 굉장히 높이 올라와 있는데요. 자, 국제우주정거장, 금성 옆을 지나가지고 금성 옆을 지나서 자, 머리 위쪽을 통해서 자, 북동쪽 하늘 카시오페아 방향으로 움직일 거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지구와의 각도가 맞지 않아 가지고 보이지 않을 겁니다. 자, 현재 시간이 41분이네요. 지금 올라오고 있을 겁니다. 근데 구름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일단은 제가 그러면 지금 시간 41분, 42분이 되면 제가 화면을 좀 바꿀 거예요. 자, 국제우주정거장 오늘 이거는 꼭 봐야 됩니다. 자, 오늘 이건 꼭 봐야 되는데 이거는 나타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맨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화면 보지 말고 직접 하늘을 보시면 되는데 머리 위를 통과하기 때문에 지금 지평선 근처에는 구름이 많지만 머리 위는 그래도 좀 하늘이 보입니다. 자, 제가 화면을 좀 끊고 실제로 근데 지금 하늘이 굉장히 어두워져 가지고 제 거로는 잘 안 보일 수도 있겠네요. 지금 하늘에서 지금 해상도가 굉장히 낮아지고 있는데요. 어두워지니까 제가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하는데, 자, 카메라로 잡을 수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여기 지금 목성이 있는데, 목성도 희미하게 되네요, 지금은. 자, 근데 목성이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자, 지금 이 정도 위치에서 위로 올라가는 게 보일 거거든요. 자, 현재 시간보다 한 1, 2분 정도 지나면 보일 것 같은데요. 자, 국제우주정거장. 자, 지금, 자, 이거 몇 번 카메라죠? 3번이요? 3번 카메라를 돌려주세요. 그 3번이요? 아니요, 이게 지금, 이거 몇 번이에요? 제가 2번이고. 2번은 아직 안 나왔고요. 제가 3번이고요. 자, 지금 국제우주정거장 아직은 안 나타나는데, 잠시 후에 나타날 것 같습니다. 자, 분명히 저 구름 속을 통과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구름 속을 통과하고 있을 건데, 자, 오늘 시대의 거짓말쟁이가 되느냐? 근데 지금 분명히 이 목성보다는 훨씬 더 밝은 상태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만약에 이게 안 나타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국제우주정거장이 이 우주 쓰레기들에 의해서 이 충돌할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우주인들이 아주 회피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아마 특별한 일이 없다면 분명히 보여야 됩니다. 앞으로 1, 2분 내에 보여야 되는데요.
자, 이제 보여야 될 시간이 됐는데요. 아직은 안 보입니다. 자, 이 정도에서 보여야 되는데요. 나타났습니다. 나타났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자, 나타났어요. 이거예요. 여기 오른쪽에 있습니다. 오른쪽에 나타났습니다. 오른쪽에. 여기 있습니다. 여기. 여기 국제조정에 나타났습니다. 이쪽에. 국제조정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국제조정장이 날아가고 있어요. 지금. 자, 지금 머리 쪽으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국제조정장이. 자, 지금 화면에는 잘 안 보이는데요. 지금 어두워가지고. 자, 국제조정장이 머리 쪽에서 날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지금 거의 머리 쪽으로 통과하고 있거든요. 자, 지금 머리 쪽으로 국제조정이 날아가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잘 안 잡히고 있는데, 자, 저희 카메라가 좀 잡지를 못하고 있는데, 지금 머리 위에 거의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빠른 형태로 국제조정장이 날아가고 있거든요. 자, 국제조정장이 지금 머리 위쪽으로 날아가고 있는데, 화면으로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레이저 포인트만 보이는데. 자, 굉장히 빠르게 머리 위쪽으로 날아갑니다. 자, 보이시죠? 큰 소리로 한번 대답해 보이시죠? 네. 예, 굉장히 국제적으로 이제 천정을 지났습니다. 천정을 지나가지고, 자, 지금 화면 보지 마시고 밖에서 머리를 보세요. 지금 머리 쪽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나가면서 지금 날아가는 쪽이 카시오페이아 자리가 있는 곳입니다. 자, 국제우주정거장, 축구장 크기의 가장 큰 인공물체죠. 1시간 만에 한 바퀴씩 지구를 돕니다. 자, 굉장히 빠르게 날아가고 있어요. 자, 굉장히 빠르게 날아가고 있는데, 자, 지금 화면에는 잡히지 않고 있지만, 눈으로는 굉장히 잘 보입니다. 지금 굉장히 밝게, 거의 금성 정도의 밝기로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국제정거장에 날아가고 있습니다. 자, 잠시 후에 이제 빛이 꺼질 거예요. 자, 지구의 방향이 좀 바뀌기 때문에 서서히 어두워집니다. 자, 이제 끝났습니다. 네. 자,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지금 그 와중에 달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달이 좀 보이고 있거든요. 자, 달 보여주세요. 자, 달이 보이고 있습니다. 달이 이제 서서히, 이제 구름 속에서 월식이 서서히 이제 현재 시간이 6시 47분 국제조정거장이 사라지면서 달이 조금씩 보이는데 구름은 많지만 보이고 있습니다. 자, 최근 오존층이 오존이 파괴되면서 밀도가 낮아지는데 그러면 푸른 달은 앞으로 못 볼 수도 있는 건가요? 아마 오존층이 다 없어진다면 인간도 살기 힘들 거예요. 이 오존층이 뭐 일부 사라지고 하지만 완전히 없어지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오존층이 줄어들긴 하겠지만 뭐 푸른 달을 못 볼 정도는 아닐 것 같습니다. 계절마다 보이는 별자리가 다르다는데 실제 보이는 건 반대 계절의 별자리 보인다 하잖아요. 자, 그것이 아니라 태양에 있는 쪽에는 별이 보이지 않습니다. 태양의 반대쪽에 별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태양이 예를 들어서 춘분날 태양이 있는 곳을 춘분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춘분점에 있는 별자리들은 태양이 반대편에 가 있는 그런 가을철에 보이겠죠. 그래서 계절마다 별자리가 다르게 보이는 이유는 지구와 태양을 공전하기 때문에 태양이 있는 곳의 반대쪽 별자리가 보인다. 지금 자, 가을이 되면 가을에 우리가 보는 별자리들은 봄에 태양이 있던 곳입니다.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겨울에 보이는 별자리들은 여름에 태양이 있는 곳이죠. 반대로 여름에 보이는 별자리들은 겨울에 태양이 있는 곳.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 겨울철의 별자리, 쌍둥이 자리라든가 개자리 같은 거, 그 다음에 황수자리, 굉장히 높은 곳에서 잘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름철에 태양이 높이 떴으니까요. 반대로 여름철에 태어난 분들의 별자리, 정갈자리나 궁수자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낮은 곳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겨울철에 태양이 있던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겨울철에 태어나셨던 분들, 11월 때 태어나셨던 분은 정갈자리, 12월달에 태어나셨던 궁수자리, 그리고 1월달에 태어나신 염소자리, 이런 분들은 자기 별자리 잘 못 찾아요. 왜냐하면 낮은 곳에 있기 때문에. 근데 반대로 우리가 이 쌍둥이 자리, 6월달 같은 분들, 그 다음에 7월달에 태어나신 분들 개자리, 뭐 이런 분들은 굉장히 찾기 쉽습니다. 높은 곳에 있어가지고. 자,
자, 지금 달이 좀 더 환하게 보이고 있어요. 눈으로는 좀 잘 안 보이지, 희미하지만 망원경 속에서는 달의 남쪽 부분이 그래도 꽤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사실 근데 지금 달이 약간 불그스레게 보이죠? 이것은 지구의 대기에 굴절된 빛이 아니라 지금 옅게 구름이 있기 때문에 달빛이 오다가 대기에 의해서 산란돼 가지고 파장긴 붉은 빛만이 우리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달이 뜨거워질 때 붉게 보일 때는 그 근처에 안개가 좀 있거나 옅은 구름이 있거나 아니면 먼지 같은 것들이 많을 때 붉은 달이 보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개기 월식 때도 달이 붉게 보이지만 이런 식으로 안개가 좀 있거나 지평 달 근처에 먼지가 좀 많을 때도 붉게 보입니다. 자, 현재 시간이 6시 50분. 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멋진 달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올해 5월 26일에 있었던 개기월식 그리고 오늘의 부분일식 슈퍼문과 미니문 월식이라고 하는데 참 제대로 못 보여드려 안타깝습니다. 오늘 YTN과 충주고려 천문과학관이 함께하는 부분월식 생중계 제가 지금 1시간 반 이상을 계속 하늘 보고 있는데 희미하게 월식이 진행되는 달이 아랫부분만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여러분들 궁금증이라도 많이 좀 해결해 드렸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최대한 답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한 10분 정도 후에는 이 방송을 끝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더 궁금하신 거 있으면 이 YTN이나 그리고 저희 이 사이트에 질문 올려주시면 대답을 좀 해드릴게요. 자, 오늘 기본적으로 보는 달은 지금 현재 보고 있는 달은 진짜 달이에요. 월식이 진행된 달인데 이 달이 7시 47분까지는 점점 커져가지고 아마 7시 47분 8시 넘어가지는 좀 달의 고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때는 둥근 보름달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저 달은 보름달이에요. 보름달인데 지구의 그림자를 통과하기 때문에 약간 찌그러져서 뿌연 상태로 보이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별 보고 소원 빌면 이루어지나요? 자,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집니다. 근데 원래 어제 새벽에 사자자리 유성을 하고 시간당 한 15개 정도의 별똥별이 떨어지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자, 오늘도 아마 요새 새벽에는 조금씩 떨어지기 때문에 하늘 보면서 소원을 빈다는 건 그만큼 간절히 원한다는 거겠죠. 간절히 원하고 노력하시면 이루어질 수 있을 겁니다. 별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이룰 수 있는 걸 거예요. 자, 계속 진행해 주세요. 자, 오늘 저희 천문대 별 보고 오신 분들도 많은데, 자, 아무튼 여러분들 월식, 자, 이 붉은 달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안타깝게도 희미하게 그래도 제 뒤편으로 그래도 못 보진 않았습니다. 분명히 보긴 봤어요. 그죠? 보고 계시죠? 예, 그래서 자, 저희 충주고려 천문과학관과 이 YTN이 함께하고 있는 이 부분 월식, 자, 그래도 자 고려 시대 이후에 가장 지속 시간이 긴 그런 부분 월식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눈으로 희미하게나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정도 긴 걸 보려면 앞으로 600년 이상 더 살아야 됩니다. 666년 후에 우리나라에서 이런 게 보인대요. 자, 또 질문 들어온 게 있네요. 우주정거장은 지금 몇 개인가요? 현재 우주정거장은 2개 있습니다. 완성된 거는 좀 전에 보셨던 국제우주정거장. 중국이 만들고 있는 우주정거장, 그것이 지금 이제 만드는 중이거든요. 텐문이라고 해가지고 우주정거장 만들고 있는데 현재 우주인 3명이 올라가가지고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정도 하반기에는 중국의 우주정거장이 거의 완공된다고, 텐궁이라고 하죠. 텐궁, 하늘의 궁을 만든다고 해가지고 중국의 우주정거장 지금 만들고 있고 현재 3명의 우주인이 올라가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중국의 우주정거장이 완성되면 2개인데 미국 나사에서는 2024년 이후에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손을 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년에 미국 나사가 국제우주정거장에다 지원하는 금액이 우리나라 돈으로 약 5조 원쯤 돼요. 그래서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지금 미국 나사의 생각은 뭐냐면 민간 우주정거장에다 투자하겠다. 그래서 민간 우주정거장 만드는 사업들에다 돈을 대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현재 미국 나사에다가 우주정거장 사업을 하겠다 신청한 업체가 거의 10개 가까이 됩니다. 그 중에서 몇 개 업체 뽑아가지고 자원금을 좀 지원해 줄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수천억 원 이상씩 지원해 줄 거고, 지금 있는 우주정거장처럼 크진 않지만 자그마한 소형 우주정거장이 앞으로 한 10년 내에 꽤 많이 생길 것 같다는 것이 생각입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건 보잉사도 추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프 베이조스라고 하는 아마존 회장이 있는 블루 오리진 같은 경우도 추진하고 있고, 그 외에 여러 회사들, 재벌들이 우주 산업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저 오늘 시험 보는 것 같아요. 거의 지금 1시간 반 동안 질문하면서 답하고 있는데, 물론 제가 정신이 없다 보니까 가끔 숫자적으로 오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 있으면 인터넷에 검색을 하시는데요. 요즘 근데 주로 영어로 검색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국내 자료가 좀 정확하지 않은 게 많기 때문에 위키백과 같은 거 보더라도 영문 위키를 주로 많이 보시기 바라고, 그리고 뭐 누가 쓴 책이냐, 어떤 좀 전문가들이 쓴 그런 글들을 좀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아무튼 지금 달이 구름 속에서 서서히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이 6시 55분. 6시 55분. 오늘 저희가 7시부터 해서 관측 수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조금 좀 기다려주시는 분들, 조금 뒤에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국에서 그래도 안타까운 마음에 지금 이 생중계를 보고 계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뒤에 오신 분들 조금 우리가 한 10분 정도 늦게 시작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오늘 같은 경우 부산이라든가 저 남쪽 지방은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 다음 월식 언제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다음 월식은 개개월식입니다. 내년 11월 8일입니다. 내년 11월 8일. 내년 11월 8일. 물론 달이 그때도 부끄러워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월식은 보통 1년에 한두 번씩은 나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월식이 됐을 때 모습이 더 이쁘진 않아요. 월식이 됐을 때의 모습보다는 보통 달을 보는 게 훨씬 더 예쁩니다. 월식은 보름달 상태에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달에 있는 크레이터라든가 이런 그림자진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자, 달 보시고 싶으신 분들, 자, 달이 떴을 때 저희 충주고리 천문학과 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정말 생생한 달 보여드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꼭 이렇게 월식 있는 날은 잘 안 와요. 자, 잘 안 보입니다. 그리고 보름달보다는 찌그러진 달들이 훨씬 더 예쁩니다. 자, 보름달은 밋밋합니다. 그래서 보름달은 사진으로 보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아무튼 오늘 핑계이긴 하지만 이 둥근 보름달, 부분월식이 점점 커져가지고 둥근 보름달이 되는 모습 못 보여드려서 안타깝고요. 7시 47분 정도 되면 하늘에 둥근 보름달이 다시 보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새벽까지는 하늘에 달이 쭉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보름달이 떴다는 거, 월식이 일어났다는 것은 지구를 기준으로 해와 달이 정반대라는 거거든요. 해가 질 때쯤 보름달이 떠가지고, 그래서 내일 아침에 해가 뜰 때쯤 서쪽으로 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밤에도 하늘 높은 곳에서 보름달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7시 47분에 달이 완전히 둥글게 되는 순간, 그 순간 둥근 보름달을 보면서 소원을 빌어보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우리가 달맞이했다라고 하죠. 둥근 달을 보면서 제일 먼저 보는 사람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자, 오늘 7시 47분이 되면 달이 완전히 둥글게 될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 소원 한번 빌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YTN과 충주고려 천문과학관이 함께한 이 600년 만에 가장 지속시간이 긴 부분 월식 중계를 마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 충주고려 천문과학관 매주 토요일 8시 반 정도에 이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우주 중계를 해드립니다. 줌으로 해드릴 때도 있고 라이브로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궁금증이 있으시면 거기서 질문 다시 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도와주신 YTN 관계자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부터 지금까지 고생해 주신 우리 충주고려 천문과학관 여러 스태프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위에서 저와 같이 도와주시고 같이 구경해 주셨던 여러분들 정말 대단히 감사드리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는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충주고려 천문과학관에서 보내드렸던 이제 거의 마칠 부분월시 중계 거의 마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화면 다시 해서 이제 인사는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1시간 40분 정도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주위에서 오셨던 관람객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하고요.
지금 저만 지금 마스크 안 쓰고 다 떨어져 계시거든요. 방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실외거든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마시고요. 아무튼 둥근 보름달 보시면서 여러분들 올 마무리 잘 하시고 여러분들 원하시는 소원 다 이루어지시기 바랍니다. 충주고려과학관과 YTN이 함께했던 600년 만에 가장 지속시간이 긴 부분 월식 중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